가졌는데, 음, 다른 학생들도 다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좀 기다려준 게 있고요. 그다음에, 네, 여기까지는 다 지금 잘 따라왔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콜앱에서, 선형회기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드신 다음에, 네,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선형회기 모델을 참조해서 변수는 R이라는 모델로 지정해서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뭐 리니어 모델이라고 만들어도 되고 파일명은 저는 그냥 한글로 선형회기라고 만들었고 연결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예,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선형회기로 만드셔도 되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데이터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이에요. 데이터를 가장 쉽게 만드는 방법으로 X축 데이터는 키 데이터를 가지고 몸무게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뭐 어쨌든 몸무게도 이런 상관관계가 있겠죠. 키가 여기 있다 그러면 키 값에 따라서 몸무게가 증가하는 우리 상관관계가 있을 거예요. 물론 이 선분 하나로 모든 사람의 키를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을 가장 의미가 있는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찾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만들 거고 선형회계 알고리즘이 있다 보니까 데이터가 많으면 무조건 좋긴 합니다. 데이터가 많으면 무조건 좋긴 하지만 데이터가 많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별로 없더라도 우리가 또 그 알고리즘 선형 회귀 값은 나오긴 하니까요. 이런 선분이라고 하죠. 예. 이런 선분 결정 계수라고도 하고요. 예. 이런 선분 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만드는 과정을 오늘 이제 해볼 거고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면 요런 식의 지금 코딩을 짤 겁니다. 요 코딩을 짤 건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키고요. 키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왜 X축은 대문자로 쓰냐면 다양한 데이터들이 들어갈 거예요. 여기 꼭 지금은 키값만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여러 가지 값들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중으로 데이터들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는 대문자로 표기합니다. 그리고 리스트를 가지고 일단은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에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괄호가 2개가 들어가 있죠. 대괄호가 2개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2차원 배열 형식으로 만들어서 여기 나중에 다중이 되면 여기에 또 새로운 걸 더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지금은 우리가 배열로 만든다 그러면 보통 행렬 중에 열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을 거다라는 얘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에 상응되는 정답. 우리가 지도학습이다 보니까 지도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키가 163이면 몸무게가 54야 라고 쓰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열이라고 얘기할게요. 1차원 별의 형태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얘의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얘의 정답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다중으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 중에는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 뭐 이제 다른 뭐 성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성별을 뭐 1, 0, 1, 0, 1 그리고 이건 지금 안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없는 거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들 보기 좋게 그냥 이거 그려드린 거고요. 179, 그 다음에 166, 그리고 169, 그 다음에 171, 그리고 63, 57, 56, 그리고 58.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는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지워야겠다. 지금은 하지 말고, 좀 이따 또 어차피 할 거니까, 지워드릴게요. 네, 헷갈리니까. 얘가 지금 있으면 헷갈리니까. 요런 식으로 2차원 배열의 형식으로 얘는 만들어져 있다. 그 대신 2차원 배열의 형식이 어떻게 돼 있다? 얘 같은 경우는 그냥 5짜리 배열인 거고요. 5짜리 배열이고요. 얘는 5 곱하기 1짜리 배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이게 얘랑 매칭이 돼서 같은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얘의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의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우리가 지도학습을 만들 거고요. 나중에 왜 5 곱하기 1의 배열로 만들어져 있냐면 요 지금은 키밖에 안 넣었지만
키밖에 안 넣었지만 다른 우리가 다항이 아니라 다중이죠. 다중으로 다른 데이터들 또 몸무게와 연관관계가 있는 거, 뭐 식습관 이런 것들을 더 넣게 되면 몸무게와 연관관계가 있는 애들을 넣고 싶을 때 여기에 요거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더 집어넣으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실제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는 거 예측해서 한 거고요. 요것도 아까 콜앱에서 여기서 플러스를 하나 눌러가지고 여기 위에 있죠. 요거 에러 안 뜨고도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시킨 다음에 플러스를 누른 상태에서 타이핑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X는 대문자로 우리가 데이터를 만들어지는 과정이고요. 163 하고 콤마 찍고 179 하고 콤마 찍고 166 콤마 찍고 169 여러분들 이거 대괄호를 잘 보면서 써야 돼요. 이거 대괄호 하나 안 맞으면 또 막 에러 나기도 합니다. 오타 없이 잘 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54. 아까 이렇게 뭐 잘 안 되신 분들 보면은 거의 웬만하면 오타예요. 웬만하면. 네. 웬만하면 오타다 보니까 오타를 잘 잡아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치시고 마지막에 요 모델을 하나 불러온데 모델에 있는 핏이라는 애를 통해서 마지막에 있는 요 핏이라는 애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요 핏이라는 애는 얘가 이제 요 위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기울기와 그 다음에 바이어스, 절편이라는 값을 만들어 낼 겁니다. 네. 그래서 데이터를 만들어 낼 거고요. 그리고 얘가 학습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돌면서 이 모든 애들과 정답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핏을 통해서 학습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 핏이라는 애는 나중에 우리가 텐서플로우를 배우든 파이토치를 배우든 아마 똑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X는 데이터가 되고요. X축은 항상 데이터가 되고요. Y축은 정답 또는 레이블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이 키에 대한 정답이 맞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이 있다면 이런 그림에 숫자 1이 적혀 있다면 얘도 그냥 우리가 1이라고 쓰든지 아니면 정답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레이블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하고요. 지금 같은 거는 데이터를 그냥 저희가 임의로 좀 만들었기 때문에 네. 어떤 편하게 좀 학습을 하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캠을 제가 잠깐 봤는데 너무 자기 모습이 안 나오게 뭐 천장을 찍고 있거나 이러지는 좀 말아주세요. 예, 그렇게 하면은 또 이제 제가 안 계실 거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신 다음에 제가 요거 PPT 한 장 넘겼는데 제가 요 콜앱을 실행을 시켜야죠. 이거 실행 안 시켰습니다. 저는 실행을 시키고 나면 아마 밑에 이런 식으로 해서 리니어 레그레이션이 동작했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핏을 통해서만 이 결과가 나오고 여기에 사실 밑에 뭐 제가 프린트를 하나 더해서 X를 프린트했다면 이런 건 안 나왔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네, 그냥 X가 나왔을 텐데 제가 학습시킨 것만 실행을 시켰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리니어 레그레이션이 동작했다라는 게 출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번에 이제 이거를 요 코드를 집어넣는 것들을 제가 더 묶을 거니까 이제 이런 게 좀 잘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딱 데이터 만들고 학습시키고 아무것도 안 한 거죠. 여기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이 됐고 얘한테서는 벌써 W와 B 값이 절편 값이 지금 생성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선형에게 직선의 이제 데이터들을 이제 확인하려면 기울기값 우리가 기울기 값을 출력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절편 값도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이 모델에서 기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결과 나온 것들은 요 밑에 뒤에 언더버가 붙는다고 해요. 이렇게 언더버가 붙어 가지고 이렇게 절편 값이나 기울기 얘를 이제 뭐 가중치라고 해도 되고요. 가중치라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습된
그 지금 자료에 지금 보면은 어쨌든 지금 저 데이터가 어떤 딱 이렇게 일자로 딱 이루어져 있는 데이터를 제가 입력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분히 존재를 하는데 요 데이터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학습된 요 기울기와 그 다음에 절편이 얘를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를 스코어에 대해서 값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출력하는 방법을 이렇게 두 개를 넣고 있으니까요. 요 두 개를 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그 결과를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타자를 직접 치시면 되긴 하는데, 낙서된 거는 좀 지우고요. 여러분들 또 요거를 저는 또 보고 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서 여기 밑에다가 코드 플러스를 하나 더 눌러서 저걸 한번 쳐봅시다. 저는 다 쳤고요. 지금 다 안 치신 분들도 있고, 지금 계속 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한번 실행을 시켜보면, 밑에 보면 요런 91% 확률로, 맞았다.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식으로 표현돼서, y의 앞에 있는 그 기울기, 가중치 값은 0.53이고요. 거기다 곱하기 x를 하고, 이거 직선 선분을 그리는 우리 1차원 방정식이죠. x선분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절편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값은 저는 뭐 데이터를 동일하게 넣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으로 출력됐을 거예요. 좀 요 PPT로 보시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와 선분의 직선 관계에 요 지금 그 값을 내준 거는 91.9% 확률로 맞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있는 스코어를 집어넣었던 애들은 학습에 사용했던 데이터를 스코어에 집어넣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학습에 사용되지 않았던 테스트 셋 같은 경우를 만들어서 넣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편의상 우리가 학습에 사용했던 애를 가지고 그대로 다시 스코어 계산을 한번 해본 거예요. 네, 그래서 스코어 메서드로 해서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요 얘기는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2차원 방정식을 그린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있다 그러면, 여기가 이제 X축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Y축이에요. 근데 여기가 1, 2, 3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1, 2, 3으로 들어간다면, 그냥 Y는 X라고 표기한다면, 그냥 딱 정확하게 이렇게 올라가요. 1일 때 Y도 1, 2일 때 Y도 2. 근데 앞에다가 제가 0.5를 곱했어. 만약에 0.5를 곱해요. 0.5 곱하기 X를 했다. 여기 아니고. 요렇게 했다. 요게 되면 X가 2일 때, 지워야겠네요. 네.
y가 0.5일 때 이 x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요 식 같은 경우를 우리가 그리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x가 1일 때 y는 몇일까? x가 2일 때 y는 몇일까?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선분이 그려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x가 2면 x에다 0.5를 곱하니까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x가 4일 때 2가 되는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린 거고요. 얘가 그냥 0.5라고 표기한 거예요. 쉽게 계산하기.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절편. 마이너스 절편이라면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 시작하는 요 점이 얘는 0에서 시작했는데 만약에 그냥 아무것도 없이 0이었다면은 얘가 0에서 시작하는 의미인데 0이 아니라 마이너스 32부터 시작했다. 우리가 키를 재려고 하다 보니까 보면은 요렇게 그렸을 때 아까 키 값은 거의 몇이죠? 뭐 160부터 시작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맨 마지막에 있는 애가 한 180 정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몸무게는 몇부터 시작하죠? 한 뭐 60kg부터 시작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X축을 반대로 쭉 늘리고 Y축을 쭉 내려서, 얘는 60이니까 여기가 0까지 올라오면 여기가 0이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0이 될 거고요. 그래프상, 여기가 이제 Y축 몸무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키는 한 이쯤 가야지 0이 될 거예요. 그렇죠. 160부터 했으니까. 그래서 뭐 대략 여기서부터 시작했다면 이 직선의 선분을 그냥 그으면 이게 잘 안 그려질 테니 절편으로 마이너스 x축을 마이너스 시켜서 네. 요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뭐 이런 여기서는 이런 선분이 나타나는데 이게 이렇게 그냥 떨어지는 네. 좀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예, 요런 식으로 0과 얘가 어디 있을 때 요만큼 앞으로 당겨라. x축을 요만큼 당겨라. 네. 요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요렇게 좀 그림이 좀 애매하긴 한데 뭐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충분히 이 머릿속에 요거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예. 직선의 선분을 제가 이렇게 그냥 한 번 더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셋 지금은 테스트셋 그 다음에 검증 그리고 그 다음에 트레인셋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고 그냥 저는 계속 당분간은 우리가 트레인셋 가지고 테스트까지도 보고 그 다음에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나누는 거라 이런 거는 우리가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은 우리가 트레인셋 가지고 테스트까지도 돌리는 그게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그래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데이터들이 중구난방으로 있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데이터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잘 맞고 있고 얼마나 직선에 대한 걸가 잘 표현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요 스코어를 한 거고요. 근데 이렇게 스코어를 해서 91% 정도 출력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은 명확하진 않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 번 더 확인하는 그런 그래프를 좀 눈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파이썬에서 프린트 많이 해봤겠지만 요 점 찍고 포맷이라는 방법으로 출력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중괄호에다가 여기 앞에 있는 애의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중괄호의 두 번째 인자에 있는 예, 두 번째 인자에 있는 요 포맷이라는 애 두 번째 인자에 있는 애가 여기 중괄호 구준으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당연히 포맷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스코어가 요 중괄호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안 넣었지만 아무것도 안 집어넣었지만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왔죠. 이거는 요 라운드 함수를 이용해서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만 표현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얘도 절편도 사실은 되게 소수점이 많이 따를 거예요. 막 소수점 한 자리까지도 막 계산하다 보니까 몇째 자리까지도 계산하니까 되게 절편도 많이 바뀌겠지만 절편 또 표기하는 방법 중에 여기 안에 점 찍고 2를 쓰고 F를 쓰면 되면 얘도 소수점 두째 자리까지 표현하겠다 해서 이 지금 PPT에서는 요 프린트문에서 표현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준 거예요. 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는 얘도 여기에 값이 이게 들어온다고 했는데 점 찍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요 퍼센트를 표현하겠다라고 해서 퍼센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 찍고 소수점 한 자리가 나온 겁니다. 요거는
그 파이썬 문법이고 파이썬에 있는 이제 프린트에 관련된 문법이고요. 그냥 간략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모델을 아까 절편과 그 다음에 기울기와 절편이 나와 있다고 했고요. 그 안에 있는 결과가 여기 그 값들로 이렇게 요 값들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내가 다른 X 지금 말고 뭐 테스트 관련된 데이터를 여기다 집어넣고 보내도 결과를 보고요. 볼 수 있다라는 걸 한번 얘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그냥 아까 저런 데이터만 보면 좀 잘 안 보이시니까요. 이런 그 그래프를 만드는 애를 이용해서 해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위에서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제가 먼저 임포트 시켰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임포트 시켜도 그렇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맵플롯 LIB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로 콜앱에서는 아무래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보는 게 가장 그 확실하게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뭐 디버깅이나 이런 거 우리가 그 파이썬을 직접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콜앱에서는 그래프를 많이 활용해서 데이터가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이 코드를 지금 치시기 전에 그냥 좀만 설명을 더 드리면 그 스캐터라고 해가지고 스캐터라고 해서 삼포도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삼포도를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그 데이터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 때 이렇게 점점점 어디에 데이터들이 존재하는지 그 대신 X축과 Y축의 값을 잘 넣어줘야겠죠. X축과 Y축의 값을 잘 넣어줘서 삼포도 표현을 해주는 것들을 스캐터 함수를 이용해서 삼포도를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직선 선분을 이렇게 딱 그려야 되는데 이 직선 선분을 그리려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좌표는 알아야 돼요. 근데 요거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그 실제 값을 집어넣어 보는 거예요. 160일 때 너가 예측한 값 몇이야? 그 다음에 180일 때 너가 예측한 값 몇이야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집어넣을 때 요 프리딕션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줘라는 함수인데요. 요 모델한테 내가 이제 너가 학습 다 됐으니까 프리딕션을 통해서 예측해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이때 데이터를 집어넣을 때도 우리가 앞에서 만들었던 요 낙서가 많이 돼 있는데 여기에 있는 요 형식을 그대로 잘 따라줘야 돼요. 요 형식을 맞춰줘야지 내가 요 형식을 맞춰주지 않으면 얘는 지금 몇이죠? 아까 제가 뭐라고 썼죠? 5 곱하기 1의 배열이라고 했어요. 그쵸? 그 형식을 맞춰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5 곱하기 1이니까 내가 한 개의 데이터가 하나 물어보고 싶다면 1 곱하기 1의 형식의 배열을 만들어야 돼요. 1의 배열을 보내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뭔 얘기냐면 어,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지금 제가 여기에 쓴 게 뭘 써놨냐면 2 곱하기 1의 배열을 만든 거예요. 2 곱하기 1의 배열. 그쵸? 근데 뭐 1 곱하기 1 배열을 넣으셔도 되고요. 하나만 넣어도 되고 뭐 여러 개 넣어도 되는데 이건 좀 제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프리딕션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이 코드에서는 어쨌든 요걸 맞춰서 넣어야 된다. 1짜리 배열이나 2짜리 배열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바로 에러가 발생하니까 그런 게 주의할 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결과를 요 결과와 요 결과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요 좌표 160 좌표와 180 좌표를 이용해서 대신 얘에 있는 값들 이제 결과값 몸무게 값을 이용해서 여기다가 선분을 하나 쭉 그어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거 한번 쳐보시고요. 네, 저는 여러분들 같이 보면서 좀 칠 수 있도록 해서 이렇게 됐다. 네, 이렇게 해서 치면 될 것 같고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플러스를 눌러서 저도 치겠습니다. 임포트 맵플롯 LIB. 이거는 다 검증되어 있는 거니까 아마도 에러가 있다면 본인이 어딘가 오타일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
삼포도로, 삼포도로. 요거는, 죄송합니다. 요거는 아마 그냥 리스트로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바꿔서 한번 해보고, 저는 요렇게, 저거는 아마 그 위에 거 똑같이 쓴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수정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집니다. 아마 저보다 좀 빨리 치신 분도 있고, 저보다 늦게 치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이거 한 줄로 나오는 거 이렇게 길어가지고 그냥 잘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원래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 개 한 줄로 나온 거를 저는 이렇게 두 줄로 쳐본 이렇게 두 줄로 쳐본 거고요. 예. 그리고 여기 있는 y축 값으로 얘기하기보다는 그 몸무게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서 몸무게라고 일단은 그냥 몸무게 예측이라고 한번 말을 바꿔봤고요. 그래서 예측된 값은 52kg를 52.4kg, 160, 키가 160이면 52.5kg 로 예측했고요. 키가 180이면 63. 너무 키 대비해서 180이 키가 180인데 몸무게 좀 가벼운 것 같아요. 160이면 52kg면 좀 많이 나가는 것 같고. 예. 어쨌든 입력된 데이터 삼포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되게 되면은 160kg가 54kg. 좀 많이 160kg 대비해서 뭐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180kg 데이터도 우리가 넣어놨네요. 이렇게 해서 60kg. 얘가 좀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네, 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데이터 이렇게 만들어 온 거고.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삼포도를 그리는
그 매플롯 LIV에 있는 삼포도 그리는 방법으로 그렸는데 이때 X, Y의 축에 삼포도 점 찍는 거죠. 점 찍는 거의 마크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색깔을 블루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블루로 찍혔고요. 그 다음에 선분을 그을 때 내가 160과 180을 했는데 요 PPT와 좀 다르게 이런 식으로 굳이 얘는 2 곱하기 2 곱하기 여기서는 2 곱하기 1의 데이터를 집어넣는데 굳이 그렇게 집어넣지 않고 그냥 2짜리 배열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얘도 그리고 나중에 확실히 해보면 얘도 2짜리거든요. 그래서 2,2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고 라인의 두께는 1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그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하나 더 보여드리면 뭔 얘기였냐면 아까 여기 이걸 맞추라고 했던 건데 프리딕션을 굳이 이거는 한 번에 2개를 한 건데 한 번에 2개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를 해도 되는데 제 키를 넣어볼게요. 제 키를 좀 현실적에 맞게 제 키가 이렇게 되니까 제 키를 넣게 되면 저의 몸무게를 예측해 주는데 이때 이제 얘한테 값이 들어가 있겠죠. 근데 요거를 프린트 여기다 놓으면 안 됐었는데 위에 게 있어서 이름을 바꿀게요. 프리딕션 예, 의미인가? 이렇게 넣을까요? 저는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제 키가 172면 58kg로 저는 예측하는데 저는 사실 58kg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 다시 한번 돌려놓고 그래서 여기에 값이 뭘로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 프리딕션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얘를 내가 만약에 다른 거 하나 더 넣겠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그걸 맞춰주라고 한 거예요. 여기 점이 아니라 콤마고 하나 더 맞춰서 100 한 2m 써볼까요? 2m 키가 2m인 사람 네, 이렇게 쓰게 되면 73kg라고 예측이 돼서 얘는 2개가 데이터 나오는 거죠. 제가 2개를 넣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건 뭐냐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배열로 만들어서 데이터를 넣게 되면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요 에러가 발생한 이유는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넣어야 될 게 우리가 집어넣을 때 5 곱하기 1 형태로 넣기 때문에 우리가 인풋을 넣을 때도 1 곱하기 1의 형태로 만들어 주든지 2 곱하기 2의 형태를 만들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줘야지 1짜리 배열, 2짜리 배열 또는 배열이 아닌 그냥 변수를 집어넣는 건 입력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1짜리 배열을 만든 거고요. 2짜리 배열이라고 하면은 중괄호 해놓고 이런 식이 되겠죠. 이게 2짜리 배열이 될 거예요. 얘는 그냥 단지 2짜리 배열. 그리고 그냥 변수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당연히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 학습을 시켰을 때 어떤 거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앞으로 배우는 모든 우리가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핏을 했던 거와 어쨌든 동일하게 맞춰줘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여기서 해놓고 나중에 가서 또 하긴 하겠지만 뭐가 문제냐면요. 언제가 문제냐면 우리가 이미지 같은 걸 누르려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애잖아요. 벌써 얘는 2차원 배열이에요. 예. 벌써 얘는 2차원 배열인데 이런 2차원 배열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요 사이즈라든지 요 크기, X축, Y축 크기, 그 다음에 차원을 하나 더 늘려놔야 돼요. 그래서 막 어떻게 되냐면 막 4 곱하기 10 곱하기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 막 이런 식으로 곱해서 막 이런 식을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입력해야 되는 건 요 2개인데 여기에 요런 거 1 하나 더 넣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넣게 되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좀 많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우리가 잘 알아두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얘가 틀리지 않게 잘 맞춰서 집어넣을 수 있는 방향으로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도 동일하게 제가 얘기하는 1 곱하기 1 형식에 맞춰서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해서 나옵니다. 물론 잘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데이터도 많이 안 집어넣고 3포도를 보더라도 오차가 있을 수 있고 대신 요 파란색 3포도를 가장 잘 표현한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얘를 가장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스캐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스캐터 함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요 X축을 이런 식으로 그린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잘 됐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저랑 지금 동일하게 나오셨고 요거 그대로 여기 지금 PPT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
요 PPT 그대로 따라 하셨으면은 요런 형태의 출력물이 나왔을 거고요. 제가 치는 대로 쳤었으면 여기 이제 여기가 잘려서, 그리고 여기를 좀 말도 좀 바꿨고, 여러분들도 좀 하나씩 바꿔가고, 그 다음에 내가 요 사이에 있는 값들 한번 바꿔보세요. 이건 2개씩 나오는 건데 하나씩 나오는 거. 제가 아까 하나씩 나오는 거 보여드렸죠. 그런 식으로 변경해서 우리가 한번, 지금 사이킨런에 있는, 요거를 한번 해본 겁니다. 사이킨런에 있는 선형외기, 리니어 레그레이션을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본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만든 모델에다가 여기 이제 하나 넣는 게 있네요. 이 모델에다가 키가 175인 길동이라는 데이터를 넣어서 몸무게를 예측해보자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굳이 할 필요 없이 프리딕션이라는 그 메소드를 이용해서 언제든지 몸무게 값을 열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요거 지금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이건 쳐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길동이의 몸무게를 이런 식으로 얘는 뭐다? 1 곱하기 1 형식의 배열을 맞춰준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딕션을 하게 돼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얘가 여기가 이쪽이고, 뭐 이건 소수점이 없으니까 그냥 출력이 될 거고, 얘는 라운드 1만 해서 여기다 출력이 될 거예요. 그래서 2000 형식을 잘 유지하자. 여기 얘기한 겁니다. 2000 형식을 잘 유지하자. 그리고 이때 X 데이터와 동일한 형식으로 데이터를 넣어줘야 된다.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실습하는데. 그래서 이것도 같이 제가 실습을 해보면, 여기다가 지금 요 데이터는 아니고, 저는 요걸 다 지우고 어차피 이건 그냥 한 거니까 길동이라는 애를 만들어 주는데 키가 저보다 크네요. 175가 되고, 그 다음에 저는 다 쳤고요. 이게 길이가 좀 넘어가네요. 어디가 포맷 맞는데? 근데 이거 점이 찍힌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저도 실수를 해요. 그러면은 뭘 잘못한 거지? 프린트 중간에 문제가 없고 점 찍고 가로를 하나 더 닫았어야 되나 봐요. 네. 예. 저도 이렇게 실수를 하다 보니까 이거 그대로 치다 보면 문제는 없어요. 항상 문제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제가 오타를 낼 수가 있다 보니까 이 PPT 좀 잘 보이게 되게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로 보시죠. 저도 다 쳤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175는 60.5kg로 추정된다라고 해서 똑같이 나왔나 한번 확인 좀 해봐야겠네요. 볼게요. 네, 동일한 결과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중간에 여러분들 키도 입력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그런 것들 다 넣으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바꿔가면서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굳이 1 곱하기 1이 아니라 1 곱하기 1이 아니라 뭐 2 곱하기 1로 넣었을 때 이 리절트 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지금은 프린트문을 좀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얘만 출력해보면 2차원 배열 형태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넣으면 얘가 이렇게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뭐 5 곱하기 1짜리 데이터를 만들면 얘도 데이터가 5개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변화가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면서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요거 지금 제가 얘기했던 것들 좀 늦게 자기가 타자가 좀 느려서 저보다 좀 늦어서 좀 느리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천천히 그 PPT, 제 PPT 요 화면 아니라 제가 또 그 데이터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다 잘 다운 받으셔가지고 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하셔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어렵게 구성되어 있진 않으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쭉 구성이 돼 있으니까 한번 하시면서 오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치시는데, 여기까지 오시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저는 좀 많이 친 부분 한 이쯤, 요런 거 다 닫고, 여러분들 쉽게 따라올 수 있도록 제 거를 화면을 켜놓고, 메뉴에는 임포트 시킨 거니까 한 요 정도부터, 네, 여기까지. 요 화면 띄워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 10분 쉬었다가, 35분에 다시 화면을 켜시고, 안 되신 분들은 요거 보시면서 쭉 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